자, 또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제 또 한 기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힘차게 우리 몸속에 있는 생명력들이 저 하늘을 향해서 쑥쑥 자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Back to Eden,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런 에덴의 생활 습관과 환경과 관계로 돌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건강이 쑥쑥 자라고 회복하고 그리고 사랑과 행복이 또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가느냐 8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놀라운 치료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Back to Eden에서 이 엑서사이즈,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운동이 도대체 어떤 질병을 치료해 주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배우게 됐고 또 오늘은 그 운동이 과연 어떻게 해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백투에덴의 운동요법과 사랑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는데 특별히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에 흐르고 있는 큰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받아야만 살 수 있고 받은 에너지를 그때그때 써야만 독소가 쌓이지 않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에너지를 먹어야만 살아요. 그래서 하루에 3끼 음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이 속에 자꾸 인풋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들어간 에너지만큼 아웃풋 쓰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이 속에서 어디에선가 정체되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그 음식을 먹는 목적은 뭡니까?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먹는 것이니까 이 에너지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으면서 치료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먹기는 하는데 내가 먹은 것만큼 사용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아서 이런 질병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이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고 운동을 해주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손쉽게 치료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 데만 관심이 많지 그 말씀의 목적인 사랑을 먹었으면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야 될 텐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오기만 했지 이게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어딘가 막히게 되어 있고 가장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은 것만큼 손을 펼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데 관심을 가져보면은 막혔던 에너지가 흘러가면서 드디어 새로운 생명들이 싹 튼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면서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이 시간에 좀 살펴봅니다. 자,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운동 중에서도 가장 질병 치료에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뭐 운동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무리 없이 자기의 건강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돈이 안 들죠.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걷기 운동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자들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골프는 돈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겠죠. 이제 돈은 둘째고 시간 없으면 또 못하는 운동이기도 해요. 그러나 걷기 운동은 돈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못할 것이고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운동들은 운동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은 오히려 운동하면서도 몸이 나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은 자기 몸무게를 가지고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 계산 안 해도 가장 적절한 운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들이 다 움직여야만 가능해지는 것이 운동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좀 약할지라도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 에너지의 원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정상에서 뭔가 좀 위쪽으로 삐져나가서 병이 생긴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상이 되고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질병이 찾아온 사람은 이게 올라가면서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아주 몸무게가 안 나가는 저체중 환자가 왔고 또 아랫배가 많이 나온 비만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래도 여기서는 똑같이 프로그램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쭉 지나다 보면은 저체중 환자는 살이 찌고 비만 환자는 살이 빠져요. 왜 그럴까요? 계속 여기 와서 마른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똑같이 걸으라고 그러죠. 똑같이 걸었는데 왜 뚱뚱한 사람은 살이 빠지고 마른 사람은 살이 찌느냐? 백투에덴은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걷습니다. 집에서는 걷지 않던 사람이 여기 와서 걸어요. 걸으면은 정상 체중보다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집에서 밥 먹고 텔레비전만 볼 때는 여기 아랫배가 많이 나왔어도 별로 불편한 걸 몰랐는데 백투에덴을 가더니 이 주인 양반이 하루에 1시간짜리를 막 2번, 3번을 걷는데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면 여기 한 말 짊어지고 다니는 게 좀 어떨까요? 괜히 좀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누워있을 때는 불편한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자꾸 걸으면 이거 그냥 덜어놓고 다니는 게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걸을수록 이걸 세포가 알아서 덜어버립니다. 근데 어디까지 버릴까요? 걸어 다니는데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 될 때까지만 빠져나갑니다. 운동하면 계속 몸무게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걸어 다니는데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 될 때까지만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종아리도 삐쩍 말라가지고 뼈에다가 가죽만 그냥 덮어놓을 정도로 저체중 환자가 왔어요. 힘이 없다고 집에서는 계속 앉아만 있었는데 백투에덴을 오더니 계속 울산바위도 가고 비선대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겠죠. 야, 이거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뭐 괜찮았는데 주인 양반이 계속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면은 좀 살을 종아리에다 붙여주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자꾸 붙어요. 처음에는 뻐근하지만 자꾸 살이 붙습니다. 어디까지 붙을까요? 걸어 다니는데 제일 이상적인 몸무게 될 때까지 살이 붙어요.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로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져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몸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올라갈 건 올라가고 내려갈 건 내려가면서 회복되는 기가 막힌 운동이 걷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걷기 운동도 그냥 걸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걷기 운동은 일단 했다 그러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 질병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한 5분짜리 하고 나서 운동했어 그러면은 안 한 것보다야 물론 낫겠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운동을 하면은 처음에는 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걷기를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다가 한 운동한 지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드디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는 것보다도 지방질을 에너지로 쓰는 게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랫배가 나온 사람들은 요 지방질을 좀 태우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5분, 10분짜리 걷기를 해가지고는 이 독소를 포장하고 있는 지방질은 태워지기도 전에 운동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병의 근원인 독소를 태우기에는 너무나 적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질이 본격적으로 태워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연구를 해보니까 운동을 하고 적어도 몇 분이 지나야 된다? 20분 정도는 지나야 된다. 그러면 20분 정도 걸으면 이제 시동이 걸어진 건데 시동 걸어지자마자 딱 꺼버리면은 20분이 너무 아까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운동의 치료 효과를 보려면은 시동 걸어진 20분부터 한 10분 정도는 더 걸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동 생리학자들은 운동을 하면은 최소한 몇 분 이상은 걸어줘라. 30분 이상은 걸어줘라. 거기서 나온 말인 거예요. 운동이 좋은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는 건 시간밖에 없다고 계속 걸어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60분 이상은 걷지 말아라. 이런 법칙이 또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걸으면 물론 근육이 단단해지고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걷는다는 얘기는 근육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든 아궁이에서 막 불이 막 지글지글 타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 굴뚝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와 똑같을까요? 연기가 나온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즉 걸을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활성산소라고 하는 연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연장 걷기 운동을 하면은 이 건강의 유익보다도 그때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해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한 번에 1시간 이상은 걷지 말아라. 그래서 30분보다는 더 걷고 60분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해라.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가능하면은 한 번 걸으면은 몇 분 정도를 걸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시간 정도를 걸어라. 그 이상은 걷지 말아라. 손해를 본다.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데 1시간 정도 걸어가지고는 대청봉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1시간 걷고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좀 쉬어주라는 것입니다. 한 30분 쉬어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해가 딱 넘어가면은 곰이 와서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맨날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쉬어주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운동은 적어도 30분 이상 60분이 넘지 않도록 해줘라. 이 법칙을 꼭 지키시는 것이 질병 치료에 좋습니다. 이 운동을 잘못하면은요, 운동해가지고 더 빨리 죽습니다. 부산에 제가 갔더니 거기 저를 초청한 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느냐?
자기네 멤버 중에서 운동을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멤버가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평상시 건강 하나 내놓을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운동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왜 암이 걸리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무슨 운동을 그 사람이 하느냐? 그랬더니 자전거 타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요. 근데 어떻게 타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 집에 가면은 자전거가 있는데 한 대에 3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1,000만 원짜리는 또 5대가 있대.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가지고 어떻게 타느냐 그랬더니 딱 서울에서 자전거에 올라타면은 부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24시간 만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암이 걸렸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활성산소가 나와서 유전자 다 망가지고 암이 아니라 무슨 병이 걸려도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주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서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그냥 흑백 논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빨갱이야. 중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간이 없다니까. 진보 아니면 보수야. 흑백 논리입니다. 도 아니면 뭐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아예 안 하든지 한 번 하면 입에 거품 품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술도 적당히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안 맞아요. 안 먹든지 먹으면 그냥 술을 왜 먹느냐? 이거 취하려고 먹는 거지. 그 안 취하려면 뭘로 먹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운동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하든지 하면은 그냥 런닝구 짜면은 마냥 이 땀이 줄줄 나올 정도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또 굉장히 또 건강을 또 잘 챙기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오히려 병이 더 잘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해롭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분 내지 60분 정도를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게 좋은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2번 하는 게 더 좋다고 나오고 2번보다는 3번이 더 좋아요. 3번보다는 4번이 더 좋다고 그러고 4번보다는 5번이 더 좋고 5번과 6번은 똑같은 결과라고 발표가 됩니다. 운동은 좋은 것이니까 그냥 일주일 내 해보자 하고 하루도 안 쉬고 운동을 했더니 운동 효과가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몸은 일주일이라는 사이클이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하는 게 좋다? 쉬어주는 게 좋다. 탁구도 계속 쳐도 안 느는데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치면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면은요. 자,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라는 법칙이 나왔는가 하고 보니까 이 근육세포도 기억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두뇌세포만 기억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근육세포도 기억력이 있다? 자, 탁구를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 버리네. 그래서 조금 더 각도를 꺾었어. 더 꺾었더니 네트도 못 넘어가네. 너무 셌구나. 너무 약했구나. 그러다 계속 하면서 그럼 그 다음 중간 정도 꺾어보겠죠. 그랬더니 들어갔어. 요 정도 각도로 쳐야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손목의 근육도 기억을 하겠죠. 근데 금방 잊어버리니까 몇 번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이야.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치는 대로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근육이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놀다가 일주일 있다 다시 해보면 돼요, 안 돼요? 얘는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는데 얘는 잊어버렸어.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근육의 기억력은 48시간 간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서 요게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반복해 주면은 그 실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 내내 운동하면 안 된다는 법칙은 나왔으니까 맥시멈 며칠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6일, 5일이나 6일은 같다고 했지만 6일, 왜 6일이어야 되느냐? 5일이면 왜 안 되느냐? 왜 6일이어야 되느냐? 분명히 일주일 하루도 안 빠지고 쉬면은 더 손해라고 했으니까 7일은 아니고 5일 아니면 6일이겠죠. 근데 5일과 6일 중에 왜 백투에덴에서는 6일이라고 그러느냐? 또 다른 법칙을 보니까 근육의 기억력은 48시간이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6일을 하는데 이틀에 한 번꼴은 해줘야 유지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6일에서 이틀에 한 번 3번을 해주면 유지인데 만약에 5일만 했다 그러면은 하루가 모자라니까 이건 잊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법칙을 다 동원을 하면은 가장 좋은 건 며칠이다? 6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을 하라고 그랬는데 3번은 유지입니다. 근데 이 병이 있는데 이걸로 그냥 유지되면서 살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린 더 좋아져야 되니까 며칠? 6일 하루만 쉬고 매일 해라. 자, 이렇게 해서 백투에덴의 운동 법칙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강도입니다. 강도. 얼마나 강하게 운동을 해야 되느냐. 너무 약하게 운동을 해도 별로 치료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게 운동하면 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운동의 강도와 질병을 치료하는 면역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좀 보니까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의 면역력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100% 기준으로 보고 이제 운동을 적당하게 해줬더니 뭐가 올라가요?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과 싸워서 잘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돼 하고 이제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정한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운동을 했더니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운동을 안 해준 사람보다도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감기에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더 잘 걸려요. 그래서 감기 이환율을 보니까 감기에 얼마나 잘 걸리느냐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봤더니 운동이 부족한 사람보다도 적당한 사람은 더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운동이 너무 세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감기에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J자 곡선을 그립니다. 이것을 이 운동의 제2곡선 이론이다라고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세게 너무 많이 해주면 오히려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안 하는 것보다도 더 손해다. 그래서 운동을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등산을 친구들과 함께 잘못 따라가면 큰 손해를 봅니다. 등산을 갔는데 간 환자들은 해독의 장기인 간이 지금 나빠졌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보다도 다른 때보다 많이 걸었더니 독소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때 간에서 이걸 해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좀 피곤하다고 해서 혼자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고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깡답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독되지 않은 독소가 가득 차가지고 간이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환자들은 토막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는 건 답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운동을 쫙 해줬다가 또 중간중간 쉬어주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면은 이건 극약과 같다. 꼭 이 법칙을 잘 지켜가면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충분히 풀어주면서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적정한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라는 것은 얼만큼 하는 것이냐? 이걸 꼭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까지도 운동하다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공식은 꼭 노트에다가 기록하시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은 맥박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자, 첫 번째, 적정 운동의 강도를 계산하려면은 최대 맥박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심장이 뛸 수 있는 최대 맥박수. 나이가 든 할아버지는 최대 맥박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이게 벌써 낡았으니까. 그래서 연구한 결과로는요. 최대 맥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것만큼 최대 맥박수가 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살 먹었다. 50세다. 그러면은 최대 맥박수가 얼마일까요? 220에서 50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170번은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심장은. 근데 70살 됐어. 70세가 됐어. 그러면은 최대 맥박수는 얼마예요? 150.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많이 뛸 수 있는 거고요. 자, 자기 최대 맥박수는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최대 맥박수에서 안정시 맥박수를 빼줍니다. 그럼 안정시 맥박수가 뭔지를 알아야 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안정시 맥박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 동안 잡히는 맥박수를 얘기해요. 그때가 제일 안정됐겠죠? 근데 그 시간을 놓쳤다. 그러면은 적어도 30분 이상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은 다음에 1분 동안 잡히는 맥박수를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잰 맥박수가 안정시 맥박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 달리기 하고 와서 재는 거 말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자기 나이를 220에서 뺀 숫자에서 안정시 맥박수 예를 들어서 60이라고 쳐보세요. 거기서 60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세요. 요게 또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숫자에서 60이라고 치고 안정시 맥박수가 60을 빼보세요. 자, 그러면 얼마 나왔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나왔어요? 160. 얼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얼마 나왔어요? 자, 나온 사람 얘기해 보세요. 얼마 나왔어요? 157.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거기에서 0.5를 곱합니다. 0.5. 그거의 반절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0.5. 160이면 8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숫자에다가 0.5를 곱하는 게 아니라 0.85를 또 곱해보세요. 그 숫자에다가 0.85를 곱하세요.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왔죠? 네, 두 개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각각 두 개에다가 앞에 거 0.5 곱한 거에다가 60 안정시 맥박수를 다시 더해.
그 다음에 0.85 곱한 거에다가 안정심액박수를 곱해. 그럼 숫자가 2개가 나오겠죠. 그 2개 중에서 적어도 낮은 숫자 이상이 되도록 맥박이 잡히게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0.85 곱한 그 숫자, 높은 숫자의 맥박보다는 높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략 얘기를 하면은 내 심장이 뛸 수 있는 최고치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뛰게 해줘야 운동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도 맥시멈에서 85%가 넘도록 목숨 걸고 뛰면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 그 이상 높아지게 뛰지는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꼭 한번 달리기를 하면서 잡아봐야 돼요. 딱 1분 동안 몇 번 뛰는지 잡아보고 이 숫자를 계산해서 요 정도가 50%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85%는 이렇게 세게 뛸 때 강도구나. 요 이상은 내가 뛰면 안 되겠구나. 그 중간 단계에서 50%로 넘어가도록 빨리 걷고, 그 다음에 뛰어줘도 돼. 85%가 넘지 않으면. 근데 85%가 넘도록 뛰면은 이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적정 운동 강도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줘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50% 강도보다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운동했느냐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일주일에 6일 합니다. 5일 합니다. 표시는 잘했는데 제가 보니까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산보 갔다 온 걸 자꾸 운동했다고 쓰는 거예요. 이 강도만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치료 효과는 없어요. 파워워킹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팔다리를 힘껏 내저으면서 약간 숨이 찰 정도, 요 정도는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약간 숨이 차야 됩니다. 약간 숨이 차면서, 그러나 어디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가 하면은 옆에 사람하고 너무 숨이 차서 말이 안 될 정도로 뛰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숨이 차는데 옆에 사람하고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정도. 그리고 땀이 막 주룩주룩 날 정도는 아니고 땀이 송울송울 이마와 겨드랑이에서는 맺힐 정도 강도.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 운동을 하고 오면은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을 하고 왔더니 샤워하고 나니까 막 너무 가뿐하고 가벼워. 요게 운동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 적정한 강도의 운동을 걷기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대로 걷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잘 배워보시고 요대로 걸어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걷는 것은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땅을 보고 걸으면 안 됩니다. 요즘 뭐 동전 하나 주워봤자 그거 얼마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시선은 전방 15m를 쳐다보고 걷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깡패처럼 이렇게 힘주고 걸으면 안 돼요. 어깨는 힘을 쫙 빼고 걷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을 뭐 깡패는 이렇게 걷지만 이렇게 걷는 게 아니에요.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11자로 여기 겨드랑이에 닿아야 됩니다. 11자로 하시고, 그리고 이 어깨 높이까지 올리는 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시장 가는 것처럼 올리다 마는 사람이 있는데, 요게 90도가 될 때까지, 어깨 높이가 될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여기 팔의 상박이 어깨 높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요? 예. 그 다음에 등과 허리는 꾸부정하면 안 됩니다. 쫙 펴야 돼요. 등이 뼈 하나짜리가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척추에 여러 가지 뼈들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등을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뼈가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뼈는 다 여러 조각난 뼈이기 때문에 허리를 쫙 펼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흐르고 있는 근육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육이 어깨를 쫙 펼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근육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한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등과 허리는 곧게 펴고 가슴은 어떻게 쫙 내밀고, 왜? 허파가 쫙 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꾸부정한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어깨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폐가 어떻게 될까요? 눌려 있어요. 산소가 충분히 못 들어가. 산소가 이렇게 충분히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하면서 아주 시원찮게 움직입니다. 머리도 제대로 돌아갈 리도 없고 이 쓸개도 담력도 제대로 나올 리가 없어요.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바라야 돼요. 쫙 가슴을 펼쳐야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고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생기는데 암이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꿈치는 이렇게 펼쳐서 걷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구려도 너무 움츠리잖아요. 90도 각도로 구부려야 돼요. 팔꿈치는 이 상박과 하박이 90도로 굽혀진 각도로 11자로 해서 어깨 높이까지 올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은 누구 뭐 쉴것처럼 꽉 쥘 필요는 없고 그냥 살짝 쥐는 정도로 이 주먹을 가볍게 쥐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랫배와 엉덩이는 힘을 주라는 거예요. 아랫배를 이렇게 내밀고 걸으면 그 옛날에 양반 걸음인데 그건 별로 안 좋은 거고, 아랫배를 딱 집어 넣으라는 얘기는 복근에 힘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복근 운동도 되는 거예요. 아랫배를 그냥 붕 내밀지 말고 아랫배를 밀어 넣으라는 얘기는 복근에 힘을 주고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도 그냥 뒤로 쭉 빼지 말고 힙도 쫙 업이 되게, 엉덩이 근육도 힘이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이제 한 발 걸어가면은 이제 다리가 뒤로 빠지지요. 빠지는 다리가 다 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뒤로 빠진 다리는 무릎이 쫙 펴질 때까지 밀으라는 거예요. 힘차게. 이게 뭐 종종 걷지 말고, 그래서 뒷다리에 무릎이 쫙 펴질 때까지 힘차게 밀으면서 걸어라. 그리고 발은 뒤꿈치부터 발 중간이 닿고 발 앞꿈치가 닿도록 디뎌라. 동시에 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발바닥이 이렇게 돌멩이 굴리듯이 굴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야 무릎의 압박이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폭은 너무 크게 걷는 사람, 너무 종종 걷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적절한 보폭은 자기 키에서 1m를 뺀 것이 적당한 보폭입니다. 170cm 키를 가진 사람은 보폭이 얼마여야 된다? 70cm. 160cm 키인 사람은 얼마? 60cm. 그래서 뒤에 있는 발 뒤꿈치에서 앞으로 나간 발의 앞꿈치까지 재는 거예요. 보통 한번 걸어보시고 딱 멈추어서 재보세요. 자기가 너무 종종 걷는지 너무 크게 걷는지가 딱 나오겠죠. 요 정도구나 하고 한 번만 재보면 그 보폭으로 걸어가면은 멀리서 봐도 저 사람 어디서 배운 사람이구나, 운동을 제대로 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질병 치료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골계곡을 걷기도 하지만 또 이런 걸음은, 피골계곡은 이 등산이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 운동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쪽에 앞길에 데크를 잘 깔아놨죠. 저 강줄기 따라서 가는 곳, 거기서 걸을 때는 이 방법대로 걸어야 돼요. 피골계곡은 이렇게 안 걸어도 등산은 전신 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평지를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달리기 할 때보다도 해보세요. 운동이 더 많이 됩니다. 이것을 파워워킹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봤는데 과연 육적인 운동법만 배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운동법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었으면 영적인 운동은 뭐예요? 이 사랑을 쓰는 것이 운동이니까 바로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육적인 운동만 하지 말고 영적인 운동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는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요걸 좀 나누어 주는 데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면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 여기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얼마나 강력한 치료제인가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에너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치료제가 죽을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플라스틱은 구성 성분이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수소, 산소, 질소, 크게는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내 세포 속에 있는 DNA, 핵산, 바로 생명이 있는 물질 아니겠어요? 그 핵산도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성분은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다른가? 이 에너지에 대한 반응이 틀립니다.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은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하면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쭈글쭈글쭈글 하면서 반응이 있어요. 이 세포의 유전자, 핵산도 저 수치료실에 들어가서 열을 가해주면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우, 좋다. 얘가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 플라스틱에다가 주면은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다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쏟아 부어주면 요 세포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막 그냥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거예요. 엄청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는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에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에너지는 음식 속에 있는 에너지도 영향을 주고 물 속에 있는 에너지도 영향을 주고 운동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뭐라?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라.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포근하게 들어있는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치료제다. 최고의 치료제이고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으면 이거는 최고의 파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 와서 처음에는 수치료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찜질 배우고 걷기 배우고 그러는데 암이나 정말 깊은 질병이 치료되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무리 수치료에서 독소 다 빼내고 육체가 멀쩡하게 됐다 할지라도 이 오장육부가 100%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걸 움직이는 신경계가 미움으로 딱 눌려 있으면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와 죄책감과 미움을 버려주는 게 정말 기적과 같은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갔다만 오지 마시고는 그건 육적인 운동이고, 걸어가서 꼭대기를 갔으면 영적인 운동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왔다, 사랑이 나가야 되는데 미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딱 입구를 막아버려가지고 부어주어도 사랑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이 미움을 일단 버려줘야만 됩니다. 최고의 이 질병을 만들어주는 에너지는 미움이에요. 한 번은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왔는데, 폐암도 말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아주 힘들게 가래를 뱉으면 그냥 냄새나는 새카만 가래가 나와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가시질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아파. 얼마나 참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저 미움만 빼도 혹시 가망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 미움을 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구를 미워하는가 들어보니까 형님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야. 형님을. 아니, 형님을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랬더니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형제가 8명이나 된대요. 자기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자수성가를 했는데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돈에 콩고물을 조금 떼어내가지고 선산을 하나 샀어요. 그때는 별로 비싸지 않을 때니까 진짜 콩고물 조금 줬대. 그래서 선산을 하나 사가지고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너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등기할 때 자기 이름 같은 건 올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 형제 한 사람 이름으로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큰 형님, 제일 막내 동생 2사람 이름으로 딱 등기를 해준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선산입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쫄딱 망해버렸어.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제 요걸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을까? 그때 선산. 알아보니까 20년 만에 막 금싸라기 딱이 된 거예요. 계산을 딱 시세를 알아보니까 그것만 팔면은 요거 딱 갚고 부도를 면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내려갔죠. 내려가서 요거 선산 잠깐만 내가 좀 쓰고 다시 사줄게. 근데 없대는 거야. 아니, 없대니 무슨 말이냐? 팔아먹어버린 거야. 누가 사준 거예요? 자기가 사준 건데 자기한테는 판다 안 판다 얘기도 안 하고 형님하고 막내하고 둘이 도장 찍어갖고 팔아서 나눠 먹어버렸다는 거야.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면 마음도 또 옹졸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사준 건데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미움으로 바뀌었는데, 미워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만 또 이 미움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는가 하고 가보니까 그 집, 그 사람이 자는 방에는 천장에다가도 형님 이름 써놓고 죽일 놈, 이게 종이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벽에도 보니까 암흑에 죽일 놈. 이제 누우면은 저 밥상 있잖아요. 밥상 밑에다가도 암흑에 죽일 놈. 사방에도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야, 저렇게 미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저 병이 낫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형님을 좀 용서해줘야 이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런 얘기하려면 나가라는 거야. 죽어도 막 욕까지 써가면서
그런 놈은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뭐 말도 못 꺼내게. 그 미움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그 암이 낫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있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죽어도 용서를 못 한대. 진짜 그걸 죽을 때까지 용서를 안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죽음 문 앞에 딱 이르르면은 대부분은 죽음이 아른거리면 평상시는 안 되는 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죽어도 자기는 안 한대, 그거는. 바보 아닙니까? 미워한다고 해서 돈이 뭐 돌아올 거예요. 뭐 또 해결이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질병이 걸렸을 때는, 건강할 때는 안 되던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꺼내놓고 인생이 무엇인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질 거 뭐 용서 못 해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 모든 걸 다 미움을 버려버리면은 그 비워진 자리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게 놀라운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 버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영적인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는 영적인 운동을 하면서 이 놀라운 치료가 가능해질까? 첫 번째,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막연히 사랑하니까 어려운데 사랑은 별게 아니에요. 움켜쥐기만 했던 손을 펼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침팬지를 어떻게 사냥하는가 하고 써놓은 책을 보니까 야자나무 열매를 가지고 이 야생 침팬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야자 열매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낸답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침팬지가 좋아하는 콩을 넣는데요. 그리고 야자 열매를 야자나무에다가 딱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침팬지가 야, 이거 어디서 내가 좋아하는 콩 냄새가 나네 하고 쫄랑쫄랑 온답니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콩이? 야자나무 속에 들어있네. 그래서 손을 넣어보니까 구멍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펼쳐가지고 어떻게 넣어보니까 쏙 들어갔어. 뭐가 만져져요? 아, 내가 좋아하는 콩이 한 주먹 있는 거야. 그 콩 몇 개를 잡을까요? 욕심 많은 이 원숭이가 한 개만 절대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주먹을 훔쳐쥐는데 빈손은 들어갔지만 콩을 한 주먹 쥔 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꽥꽥꽥거리면서 이 팔을 빼는데 안 나와. 그때 저쪽에서 사냥꾼이 지켜보고 있다가 너희 놈 잘 만났다 하고 성큼 다가오는데 이 침팬지가 저 아저씨가 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정도는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손 딱 펼치고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 원숭이가 한번 움켜쥔 건 죽어도 안 놓는다는 거예요. 막 사냥꾼이 오면은 엉덩이는 벌써 도망가는데 손은 죽어도 안 놔. 그래가지고 잡혀서 죽는 게 침팬지라는 거예요. 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 어떻게 잡은 건데 이걸로 진짜 죽어도 안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은 별게 아니고 움켜줬던 것 펼쳐서 남에게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58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손을 펼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고,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 이 영적인 에너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하늘에서 여기 부어졌는데 꼴깍 삼켜버리고 안 나눠준 거야. 이게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펼쳐서 사랑을 좀 나눠주면은 여기 나간 것만큼 사랑이 하늘에서 새로 들어오고 이게 치료제가 돼서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제가 광명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는 여기 좋아졌습니다. 저기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 테이프 하나가 광릉내 수목원 옆에 있는 영락교회 기도원 원장님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여기 내 테이프를 내가 들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처음 해봤고 처음 들었는데 그 아픈 사람들이 뭐 거짓말 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기도원을 공짜로 빌려줄 테니까 다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공짜라는데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한 120명을 모집해 가지고 이제 이분이 운영하는 광릉내 수목원 옆에 기도원에서 10일 동안 했어요. 그때는 10일짜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원장님이 지팡이를 5개를 주셨어요. 처음에 중풍 환자들이 이렇게 지팡이 잡고 온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지팡이 던져버리고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5개를 주워가지고 자기 침대 머리맡에다가 요걸 전리품처럼 걸어놓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마지막 날 되니까 이분이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침례 좀 다시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자기 믿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집과 땅을 저한테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요걸 주는데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대. 자기 죽을 때까지, 그분이 그때 87세였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 지금 이번에 한 거 요것만 해주래. 자기는 요거 보는 재미로 살다가 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랄 게 없대. 그게 전부래, 조건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면 될까요? 근데 이게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그 당시 그렇게 치료된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때 저는 의학에 대해서는 단 한 과목도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도 안 되는 질병들이 다 치료가 되니까 이거는 내가 가진 어떤 기술로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늘에서 부어진 어떤 은혜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산이 내 것이 되면은 이게 돈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지 사랑으로 하는 건지 헷갈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받을 수는 없다. 이것을 재단에다가 기증을 해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일은 내가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가든 재단으로 가든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한 건 죽을 때까지 이거 보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근데 이게 뭐가 틀린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개인이 받기는 싫다.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막 똥물을 개워내면서 오늘 내일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재단에다라도 기증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재단의 이사장과 재단 이 재무실장하고 같이 갔더니 진짜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기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기증서를 똥물 개우는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뭔가
평생 이분은 아주 그냥 구두쇠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모든 재산을 손을 펼치고 내놓은 거예요. 움켜쥐기만 했던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내놓는 겁니다. 손을 펼쳤더니 요게 나가면서 정체된 게 풀어지고 하늘에서 새로운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좋은 일 하나 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 살아가지고 여러 해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움켰던 손을 펼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건 뭐냐? 두 번째, 사랑은 먼저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무슨 병인지 시름시름 이제 아파서 누워있는 중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고명하신 분이 지나가다가 착 얼굴을 보더니 뭐 좀 잡히는 게 있는지 그 젊은 며느리한테 귓속말로 혹시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밉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죽어가던 눈에서 빛이 번쩍 나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래. 아, 진단이 제대로 됐구나 싶어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감쪽같이 시어머니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눈에서 빛이 나다 못했냐 벌떡 일어나면서 그런 방법 있으면 나 좀 가르쳐 줘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내일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시고 부정타면 안 되니까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는 그때만 해도 아주 계란이 귀할 때입니다. 그 귀한 계란을 하나를 잘 정성껏 삶아가지고 시어머니가 일어나거든 아주 공손하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란 하나를 삶아가지고 왔는데 이걸 맛있게 드세요 하고 줘야 되는데 무슨 일 있어도 먹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개씩 먹여가지고 100개째 먹으면 소리 소문 없이 죽을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 근데 시어머니 죽일 욕심으로 이제 병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시어머니한테 문안 인사드리고 어머니, 요걸 제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계란 하나를 삶아가지고 왔는데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랬더니 이게 맨날 갈등만 있던 이 며느리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왔으니까 시어머니 마음도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걸 왜 먹어? 그러네. 아,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여튼 드세요 하고 딱 문 닫고 나와서 저걸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는다고 그럴까? 하고서는 이 문지방에 침 발라서 딱 구멍을 뚫고 이제 먹나 안 먹나 살펴봤대요. 이 시어머니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꿍꿍이 수작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그 귀한 계란을 안 먹기는 또 아쉽잖아요. 한참 망설이더니 뭔진 모르지만 먹자 하고 계란을 딱 깨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밖에서 올커니 걸려들었다. 몇 개만 먹어봐? 100개만 먹어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어머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란을 자꾸 갖다 주는데 한 50개 정도 먹은 이 시어머니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못 살게 구는데 우리 며느리는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 사랑한다고 계란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이거 시집살이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 괜찮은 애 같은데 내가 너무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야? 마음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 70개 정도 먹은 이 시어머니가 진짜 괜찮은 애인데 이거 내가 너무 못 살게 굴었나 보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 70개 정도 먹은 다음에 얘야 너 알고 보니 참 괜찮은 애인데 내가 너무 시집살이 많이 시켰지. 이 며느리는 속으로 아이고 속도 모르면서 100개만 먹어봐 100개만.
그러면 자꾸 갖다 줬는데 이 시어머니는 속도 모르고 이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내가 왜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모른다. 난 네가 너무 좋다. 아니 나는 죽이려고 주는 건데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개 정도 갖다 줬더니 며느리 마음도 이상해지네. 아, 우리 어머니 알고 보니까 괜찮은 어머니 같은데 진짜 죽여야 되나? 그래도 뭐 내친 김에 이제 하루하루 계속 갖다 주다 보니까 마지막 날 100개째 갖다 주는 날이 된 거예요. 아, 그날따라 이 며느리 마음이 막 너무 복잡해. 아이, 괜찮은 엄마 같은데 이걸 진짜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막 망설이다가 요걸 딱 삶아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날은 어머니 사랑해서 이 말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를 붙잡고 엉엉 우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내가 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모르겠다. 난 네가 너무 좋다. 너랑 천년만년 살고 싶다. 그러면서 오늘도 네 사랑이라 생각하고 계란 맛있게 먹겠다면서 요걸 입으로 딱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안 돼 하면서 그냥 계란을 뺏어버렸어. 왜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막 울면서 어머니 안 돼요. 사실은 이거 삶은 계란 100개 시어머니 먹이면은 시어머니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갖다 줬는데 전 이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죽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저랑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둘이 붙잡고 막 울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기야 어쨌든 먼저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랑을 줬더니 사랑이 옵니다. 이게 네가 받고자 원하느냐, 네가 받고자 원하는 것을 먼저 줘라. 그리하면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 우주에 흐르고 있는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이 강의를 듣고 며느리가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덕유산 요양원을 할 때 시어머니가 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거꾸로 응용을 했대.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며느리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시어머니를 보내준 거예요. 왜 보내줬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좀 해방되려고 며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 강의를 듣고 요즘은 계란 삶아줘봤자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싸가지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계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며느리 발을 씻어줬대. 이 깐깐한 이 시어머니가 어디를 막 백태대를 갔다 오더니 자기 막 발을 씻어주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기분은 좋아요, 안 좋아요? 매일 자기 발을 씻어주는데 자기 마음 속에서 시어머니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있다가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백투에덴 갔다 와서 너무너무 바뀌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한 3개월 지나가면서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재충전해 주세요. 여러분 먼저 주면 옵니다. 먼저 주면 와요.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자, 이제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받고자 원하는 것을 먼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옹졸해져요. 누가 뭘 나한테 요만큼만 해줬어도 내가 이 병 안 걸렸지. 가서 그 소리 해봤자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은 그게 돌아오면서 그 사랑으로 내 병도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느려 터져서 한평생 속상한 사람들 없습니까? 근데 새로 보면은 느려 터진 단점은 그 사람은 참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이게 단점이다. 그 사람을 뒤집어서 다시 보면은 정말 추진력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6살짜리 개구장이를 남겨놓고 마누라가 먼저 죽었어요. 6살짜리 천방지축 개구장이를 혼자 키우는 이 호레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아이는 또 유별나게 개구장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하나 사주면 3개월도 신지 못하고 잃어버리든지 떨어뜨리든지.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아빠 신발 사줘 그러는 거예요. 아니 3개월도 안 됐는데 또 없어졌어. 얼마나 이 아빠가 화가 나는지. 이 딸린 이 혹 때문에 누가 시집 온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앞길이 그냥 아주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막 아들 엉덩이를 때리면서 너 때문에 내가 그냥 못 살겠다고 화풀이를 애기 엉덩이한테 다 한 거야.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아들한테 막 한바탕 아침에 하고 나서 어떤 부잣집에서 쓰다 남은 중고 물건이 있는데 이걸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하는 요 쪽지를 하나 보고 그 집을 가서 물건을 딱 실어 보니까 괜찮은 물건이 많은 거예요. 냉장고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는데 너무 멀쩡해. 이야 이거 오늘 땡 잡았다 하면서 큰 차를 싣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혹시 이것도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애기 신발인데 혹시 필요할까요? 신발 신자만 들어도 그냥 여기가 딱 스파크가 일어나는 아버지 아니겠어요? 근데 신발은 사이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어디 봅시다 하고 풀러서 봤더니 자기 아들하고 그냥 딱 맞는 사이즈 신발이 한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움켜쥐면서 아이고 필요하다 말다요. 우리 집에 6살짜리 개구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개구장인지 3개월도 안 돼서 신발 다 떨어뜨리든지 뭐 닳아서 없어지든지 잃어버리든지 아이고 죽겠습니다. 죽겠어. 그랬더니 이 주인 아주머니가 눈물을 그냥 쫄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를 했나 싶어. 아니 제가 뭐 실수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요. 우리 집에 3대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태어나면서 그만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신발 한 켤레라도 닳아질 때까지 신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신발 가게 지나갈 때마다 신발을 사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 보따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단 한 켤레도 닳아질 때까지 신어보지 못하고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3개월에 한 켤레씩 떨어뜨리는 건강한 아들을 데리고 사니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 아빠가 깊은 생각에 잠겨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 아들이 아침에 그렇게 두들겨 맞은 걸 또 잊어버렸어요. 아빠가 오니까 아빠 하면서 또 엉겨 붙는 거야. 엉겨 붙는데 이 아빠가 이 아들을 탁 껴안으면서 뭐라고 했게요? 3개월에 한 켤레씩 떨어뜨려도 괜찮다.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갑자기 이 건강한 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 아들이 변했습니까? 아들은 그대로예요. 뭐가 변했어? 아빠가 보는 눈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나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하나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누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만 하나 바꾸면 가장 예쁜 마누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곳에 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감사한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여기 가득 차고 넘치면은
이 죽어가던 세포들도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속에서 살면은 내가 왜 죽어 살아야지 하고 기적처럼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은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밝으면 세상이 밝고 눈이 어두면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내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항상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이 세포들도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두 손 들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 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6,000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